피부미인들 대부분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또 기름진 거, 살찔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자, 오늘은 주제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이 청소년기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피지와 각질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전적인 측면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나이 한 50, 60대 가서도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을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공을 잘 알면 좋은데 이제 모공이라는 건 털모자에 구멍공자잖아요. 그렇죠. 털이 나는 자리에 털이 나오면서 코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당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막 혼용된 피지선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피지선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 잘 배출이 되면서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생기는 질환인 거죠. 여드름이 스트레스나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주 많은 관계가 있고요. 수면 상태에서 피부 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손상 세포에 대한 재건 활동을 밤에 하게 되는데 그게 미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로하게 되면 유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고 나면 아침에 개기름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분이 너무 번질번질할 때 그런 이제 글자를 맞아요. 뭐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재생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기어서 수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도 얼굴에 그렇게 올라오는 건 열 때문일까요? 한방적으로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서양의학적 개념을 좀 집어넣는다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행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열의 대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부위에 가서 피지가 늘어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저는 참을성도 좀 없고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여드름이든 뾰루지든 가만 못 두고 짭니다. 거즈나 휴지를 쓰긴 하는데 염증도 잘 생기고 흉도 질까 걱정이에요. 짜는 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드름을 놔두면 이렇게 노랗게 곱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그것이 터져서 이렇게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럴 때만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가볍게 눌러서 짜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도 사실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그 압착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갈색으로 되어 있는 구진형 여드름을 손을 대는 순간 이제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고 뭐 켈로이드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드름 흉은 없앨 수 있습니까? 한방에서는 이제 그런 약들도 한방 약들도 있고요. 이제 또 침을 많이 맞습니다. 화상 흉터라든지 여드름을 잘못 압착해서 남은 흉터에 침을 놓게 되면 침 자극에 의해서 경락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재생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흉이라는 것은 이제 켈로이드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겠고 파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침 자극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그 진피층이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싹 복돋아지고 화상처럼 얼그러져 있는 그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잖아요.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안에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대사가 빨리 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음식이 여드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결국 내가 기름진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그 피지샘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든든하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기름진 거 먹으면 얼굴에 이렇게 윤기가 흐르면서 혈색이 좋아졌어 이런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피지샘도 음식에 의해서 바로바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류가 특히 그렇고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쌀밥 같은 것도 포도당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드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분들이 비만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여드름 오면 제일 먼저 음식부터 조절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콧등에 피지가 유난히 울퉁불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짜고 팩을 붙였다가 떼내고 관리를 늘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비.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코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팽창해서 주사비라서 코끝이 빨개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알코올에 의해서 간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미간부터 이렇게
염증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생기는 분들이 있고 저는 술을 먹지 않는데도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실제로 한방에서는 풍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의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대부분 이제 폐가 좀 안 좋거나 폐 쪽에 열이 생겼을 때 코로 바람이 나오잖아요. 폐에서 호흡을 할 때 뜨거운 바람이 콧등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쪽에 피지선을 자극하고 거기에 피지가 많아지면 코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피부가 좀 건성이면 네. 여드름이 안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건성 피부형 여드름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각질과 네. 피지의 결합이거든요.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각질이 제대로 벗겨져서 순환되지 않게 되면 각질 때문에 생기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드름인데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일어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건성 피부형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피부미인들 대부분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또 기름진 거, 살찔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흡연과 금주 이런 거 좀 관리하시면 여드름 크게 이제 심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